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 된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항상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던 이곳을 찾아와 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게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저의 인생이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며 지냈었는데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니 다들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너무 무던하게 이 모든 일은 제가 자초한 일이며 남들도 다 똑같이 살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하니까 친구들이 차라리 제가 즐겨 듣고 보는 이곳에 제 사연을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이곳을 찾아와 제 이야기를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 이야기가 처음에는 많이 답답하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가슴이 뻥 뚫리는 속 시원함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제가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에 대한 격려와 조언을 아낌없이 퍼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셋이서 오랜 시간을 서로 의지하고 도닥여주고 또 서로를 위한 조언을 아낌없이 퍼부으며 오순도순 자랐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린 시절에 일찌감치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이 되어 집안 살림을 돌보셔야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참 가슴이 아리고 아파지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처녀적 시절부터 꽃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아버지와 결혼 후 동네에서 작게 꽃집을 하셨기 때문에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입만 있으셨어요. 요즘 꽃집처럼 이벤트가 가득하고 특색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꽃에만 집중을 하셨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박 장사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꽃시장을 돌면서 발품을 팔아 저희 자매가 남부끄럽지 않게 공부하고 먹고 입을 수 있을 정도로 키워주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같이 일어나 꽃시장을 방문하시며 한아름 꽃을 안고 돌아오는 저희 어머니를 정말 존경했고 평생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며 자랐답니다. 비록 남들보다 더 좋은 학원, 더 비싼 옷, 더 괜찮은 취미를 가지진 못했을지 몰라도 저희 세 모녀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특출나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없었던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정말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 스쳐 지나가는 조연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럭저럭 남들이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대학을 졸업한 뒤에 평범한 회사에 취직을 했고 일을 하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당연히 저희 집안 사정이 딱히 좋은 편도 아니었고 평생 홀로 살아오신 어머니의 곁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결혼 생각도 전혀 없이 지냈어요. 그냥 이렇게 쭉 안정적인 회사에 눌러붙어서 돈을 많이 벌고 모아 우리 어머니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도움이 되고 싶은 바람뿐이었어요. 그렇게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한 지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 저와 함께 입사를 했던 동기가 간곡한 부탁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다름 아닌 자기 대신 소개팅을 딱 한 번만 나가달라는 부탁이었는데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다면서 저에게 밥을 한턱 쏘겠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생활하면서 밥값 나가는 것도 꽤 만만치 않은 일이었기에 저는 거절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비싼 밥을 사준다는 말에 혹하는 마음이 들어 승낙을 했어요. 사실 그때 저를 생각하면 그 한 푼 두 푼이 뭐라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지 꾸짖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아무튼 저는 회사 동기를 대신해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운명처럼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눈에 반했다고 하면 믿어지실까요? 멀리서부터 걸어오는데 정말 제 남편 뒤에서 후광이 딱 비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얼굴이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것이 어떤 옷을 입어도 태가 나는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말투나 행동 자체가 섬세한 사람이었고 배려심이 가득한 매너가 온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 그 누가 봐도 겉모습에 반할 수밖에 없겠다는 착각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속이는 것이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저는 결국 제가 동기 대신에 나온 대타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남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고 심드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기가 미안하다면서 몇 번이나 사과를 해서 자리에 나온 거라고. 아니었으면 그냥 안 나왔을 거라고 말을 하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에 뭐가 묻었나 했는데 저를 보면서 살짝 웃으며 고민하기가 무색하게도 이 자리에 나오길 잘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지는데 선수 같아 보이면서도 저는 속수무책으로 남편에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게 되고 제가 마음에 든다며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남편에게 저는 완벽하게 넘어가게 되었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저희의 사랑은 그 누가 방해해도 갈라지지 않을 정도로 불타오르게 되었고 저희 둘 다 나이가 30대 중반이었기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화합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기 때문에 무모하게 늪으로 뛰어들게 되었던 거죠. 결혼을 약속한 이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시댁에서 저를 무척이나 반갑게 맞이를 해주시고 아낌없이 웃음을 보여주셨기에 저를 좋아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내면 평생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신이 났는데 그 모든 게 제 착각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저희 회사 동기와 남편의 소개팅을 주선했던 게 시어머니의 친구였고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친구는 제가 직장 동료 대신에 대타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그 직장 동료인 줄 착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 그 동료가 꽤 알아주는 땅 부잣집 막내딸이었대요.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였기 때문에 저를 땅 부잣집 막내딸로 착각을 하고 살갑게 대해주신 것이었던 건데 제가 전혀 다른 집안 딸이라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제가 금수저랑은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누구를 속이려고 들어? 언제까지 그 아가씨인 척 나를 기만하고 속이려고 했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내가 알레니 죽지?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애는 내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제가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더 길길이 날뛰면서 당장 시댁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치고 저에게 모욕을 주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거렁뱅이 같은 아이가 며느리로 들어올 수 없다면서 저에게 화를 내시는데 정말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이 단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는데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결국 저는 시댁에서 쫓겨나듯이 도망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저를 따라 나와서 저에게 수없이 매달리며 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저희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시댁에서 저리 반대를 하는데 저희가 그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겠어요. 제가 포기를 하려고 하자 남편은 저에게 좋은 묘수가 있다고 하면서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아이가 생기면 결혼을 반대할 수 없지 않겠냐고 하면서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다. 당장 임신을 하자 하면서 달콤한 말로 저를 꼬여냈습니다. 제가 그때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도망을 쳤어야 했는데 저 또한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저희는 그 이후 3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댁에 찾아가 당당하게 초음파 사진을 내밀며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미친 거 아니냐며 제 손을 이끌고 산부인과에 가야겠다고, 절대로 승낙 못한다고 소리를 치며 눈물까지 보이셨네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아주 이성적으로 이미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애를 없애라고 할 수 있겠냐고 며느리를 받아주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토달지 말라며 딱 잘라 말해주셨어요.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의 지지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악질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괴롭힘이었어요. 일부러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이려고 유난을 떨질 않나 어디서 지어온지도 모르는 한약을 먹으라고 강요를 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일일이 휴대폰으로 성분 검색을 해서 안 먹고 버티고 치우라고 버리고 난리를 쳤죠. 이거 너무 소름 돋는 행위 아닙니까? 일부러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될 율무라든지 날것이라든지 한약 같은 걸 먹이려고 한다는 게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라고 뭐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며 저희를 키워내셨는데 과정은 하나도 보지 않고 결과만 따지시니 저도 시어머니에게 좋지 않은 감정만 가득 들었어요. 제가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배경이 더 중요했고 제 노력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셨어요. 배가 불러오는 상태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면 가문의 수치나 다름없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결혼식조차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한 채로 살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에게 인심을 쓰듯 집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머리를 싸매고 누워 결사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해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 덕에 오히려 저와 남편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지게 되었고 우리 둘이서 앞으로 잘 헤쳐나가 보자 다짐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이 흘렀고 임신 막달이 될 때까지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기로 했다고 하며 저에게 음식을 준비해오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셨죠. 임신으로 인해 손발이 퉁퉁 부어서 일을 하다가 조금 쉬겠다고 하니 일부러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저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셨어요. 왜? 내가 일당을 주는 게 부족해서 그래? 내가 일당 더 쳐줄 테니까 잔말 말고 일이나 더 해. 내 친구 앞에 잡채 비어있는 거 안 보이니? 어머, 며느리인 줄로 알았더니 너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 어쩐지 행색이 너희 집이랑 영 안 어울린다고 했다. 옆에서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는 말처럼 시모 친구들도 하나같이 말을 못되게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했어요. 뿐만 아니라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일이 있는 날에 용돈이라도 드리면 본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푼돈을 주냐고 제 앞에서 봉투를 던지기도 하셨죠. 고작 이 돈으로 누구 코에 붙이라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모피에 명품백에 턱턱 가져온다더만. 내가 속이 상해서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해. 어머님, 저희 대출금 갖고 생활비 쓰고 하다 보면 이 정도도 큰맘 먹고 드리는 거예요. 너네 친정에서는 고작 이 돈 받고 행복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작 이만큼 받겠다고 내가 너네 불러다 앉혀놓은 거 아니다. 적어도 사람이 성의를 보이려면 말이야. 집안 수준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아휴,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워온 건지 내가 답답하다 답답해. 뭘 해도 좋아해주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더 잘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싶은 심정이 들었을 때 제가 출산을 하게 되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가 당연한 수순으로 손주에게도 집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말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으면 얼마나 구박을 받았을지 눈에 훤하네요.
출산 이후에 제가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모유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우리 손주가 몸이라도 상하면 어떻게 하냐고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제가 엄마고 내 아들인데 저라고 모유를 먹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속상해하기도 잠깐 시어머니가 글쎄 아니 어디서 가져온 건지 남의 모유를 가지고 와서는 먹이라고 강요를 하더라고요. 정말 출산 이후에 육아를 하며 행복한 가정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하도 옆에서 참견을 앓고 난리를 치니 산후우울증까지 오게 되었어요. 시모 때문에 애까지 다 버려버리고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곁을 지켜준 건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우울증 때문에 애가 옆에서 아무리 울어대도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고 밥도 하기 싫고 하루 종일 누워서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고 위로해주면서 저를 보살펴 주었고 저는 남편 덕분에 극복을 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돌잔치 날은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 시모가 주인공인 줄 알았다니까요. 한복도 중전마마 한복 같은 걸 입고 와서는 제 아들을 품에 안고 놔주지를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우리 아이가 등장하는 모든 사진에 시어머니가 찍혀 있을 정도로 손주에 대한 집착이 심하셨어요. 사진을 보는데 시어머니의 못난 얼굴만 보이고 진짜 너무너무 짜증이 났고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돌잡이를 하는 식순에도 아이랑 저랑 남편 셋이서 사진을 찍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불쑥불쑥 얼굴을 들이밀질 않나. 나도 일부러 한복 입고 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한복 입고 있으니까 탈란하니 좋지 않아? 시어머니가 눈치 없는 건지 눈치 없게 일부러 행동을 하는 건지 우리 세 가족이 찍은 사진이 손에 꼽힐 정도로 달라붙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대놓고 우리 아이 돌잔치에 축하를 해주러 온 친정어머니와 제 여동생을 무시하는데 제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사부인은 얼마 하셨어요? 금반지 꼴랑 한 개 온 건 아니겠죠? 그래도 첫 손주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두둑히 넣었죠. 그래서 얼마요? 10만 원? 20만 원? 왜 옷값이나 나오려나 모르겠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머니께서 무시를 당하는 것만큼은 제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따져 물으려고 했더니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도리도리 눈빛으로 저에게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시는데 속이 썩다 못해 문드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 할 말 있냐고 해보라고 콧대를 세우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아니라고밖에 대답을 못했죠.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며 살았던 우리에게 아주 크나큰 시련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육아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오라가라 명령에 힘들게 지내기를 수개월, 갑작스럽게 남편이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쫄딱 망해 거리에 내앉게 생긴 겁니다. 남편이 저 몰래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이리저리 대출까지 끼워서 투자를 해버린 탓에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되어 집 전세 보증금까지 빼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친정에서는 소식을 듣고 도와주시겠다며 꽃집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아서 급한 불을 꺼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어찌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엄마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꽃집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동생 또한 사회 초년생이었기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요. 저희는 갈팡질팡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 집을 정리해서 급한 빚을 갚고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당연히 그 선택이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저희가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도 없었고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진절머리가 나기에 당하는 바람에 합가를 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저를 깨워서는 주스를 갈아내라고 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군소리 없이 해달라는 대로 했으나
주스를 만들 때마다 트집을 잡는 시어머니 때문에 열이 받았어요. 3개월 차에 결국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4살이 되던 해였는데 때마침 어린이집에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기에 남편과 상의를 한 이후에 취직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다녔던 회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다닐만 하다 싶은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이 작다 보니 일거리도 많지 않고 여유 있고 딱 좋았답니다. 제가 취직이 확정이 되고 첫 출근을 하는 날까지 시댁에는 당연히 알리지 않았고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어김없이 나타나서 저에게 주스를 갈아오라고 하길래 저는 대놓고 시어머니에게 직접 갈아 드시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잘못 들은 건가 싶은 얼굴을 하길래 저 오늘부터 출근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직접 해서 드시라고 다시 한번 콕콕 귀에 박히게 말을 했죠. 애는 어쩌고? 애 엄마가 회사에 출근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뭐 나보고 애를 보라는 거야 뭐야? 너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해? 그러실까봐 아이는 오늘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로 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퇴근하면서 데리고 올 거거든요. 예, 고작 4살밖에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거야? 가서 싸움이라도 나면, 우리 귀한 손자 얼굴에 상처라도 나면 어쩌려고? 어머님, 저희 집 사정 지금 어떤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투자 실패하는 바람에 거리에 나앉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저희 전세 보증금 대출 갚아야 할 것도 산더미고요. 남편이 진 빚도 아직 남아있어요. 둘이 벌어서 갚아도 모자랄 판이라고요. 제가 돈 벌어서 같이 갚아야 남편도 더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저희 분가할 것도 생각해야죠. 천년만년 시댁에서 살 순 없잖아요. 그래도 상의는 했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거면. 우리는 뭐 집만 내주는 집주인이냐 뭐냐? 어차피 제가 아침에 주스를 갈아봐야 남편도 아버님도 안 드시던데 어머님께서 저 트집 잡고 싶어서 시키시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뭘 잘했다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는 거야 자꾸. 너 내가 만만하니? 같이 사니까 내가 우스워서 그래? 시어머니는 갑자기 논점을 흐리면서 제가 말대답을 한다며 저에게 호통을 치셨고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착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제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어요. 정말 매번 어디서 저런 손수건을 가져와서 머리에 둘러매는 건지 기가 찰 정도였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니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다짜고짜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장 급한 빚도 다 갚은 걸로 아는데 굳이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면서까지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구나. 나중에 분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일부 보태줄 테니까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애 키우고 해. 여자가 자꾸 바깥일하는 것도 보기 좋은 건 아니다. 아직 애도 어린데 어미 손에서 자라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아버님, 아침에도 어머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일을 해야 저희 가게에 보탬이 더 돼요. 남편 혼자서 아등바등하며 사는 걸 어떻게 봐요?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취직도 이렇게 했는데 그냥 믿고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랑 계속 부딪히느니 시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빠를 것 같다는 생각에 저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했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반기를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말 잘 듣던 며느리가 갑자기 삐걱거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뭔지 계속해서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종용하셨지만 저는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시어머니는 주말에 제가 일을 쉴 때마다 살림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집은 시댁이지 우리 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모에게 들은 잔소리를 그대로 시모에게 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저에게 빨래는 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 집에서 노는 시어머니가 빨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셔츠까지 다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욕실 청소를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를 땐 씻으러 들어간 남편에게 욕실 청소까지 깨끗하게 하고 나오라고 대놓고 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답답해 죽으려고 하셨지만 남편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제가 요구하는 걸 은근슬쩍 다 해주더라고요. 저희는 꽤 빠른 시간 안에 분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도통 돈이 모이지 않았고 시댁에서 눈치 없는 인간으로 산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친정어머니의 꽃집이 한순간에 대박이 터진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꽃바구니에서 돈 봉투가 나오는 유행에 맞춰서 동생이 아이템을 하나 추가한 것인데 돈 대신에 선물이라든지 편지 같은 것이 나오게 만든 것이었어요. 원래는 손으로 줄줄이 뽑아야 하는 건데 뒤에 헬륨가스 풍선을 달아서 리본을 풀면 저절로 봉투들이 줄줄이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다른 제품들과는 특색이 달랐기 때문에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게 되면서 주문이 줄줄이 밀리기 시작했고 동생이 결국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가게에서 일을 해도 충분히 회사 이상의 월급을 챙겨갈 수 있게 되었으니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어머니의 꽃집은 늘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불티나게 장사가 되기 시작했고 돈을 쓸어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그동안 시댁에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싫었다고 하시며 저와 남편이 살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저랑 남편은 친정에 엄청나게 감사함을 표현했지만 시어머니는 입이 대빨라서 기껏 본인이 살림 잘하게 만들어놨더니 도망간다며 뭐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본인이 가르쳤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건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은 거였거든요. 그동안 같이 살면서 공짜로 밥 먹고 입고 쓰고 한 거 있지 않았니? 너희가 뭐 생활비를 보태면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이제 집까지 생겨서 나가는 마당에 성의 표시는 좀 하고 나갔으면 한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어머님 대신에 집안 살림 살폈던 것만 생각하면 도우미 일당을 받아도 모자라요. 황당해하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고소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이번 집보다 작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지만 세 가족이 오순도순 살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분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있었는데 친구들까지 전부 불러 모아 크게 잔치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나이에 꽃집이 갑자기 대박이 터지면서 결혼식장이며 행사장이며 꽃장식 일까지 고정적으로 맡아서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여동생은 아예 어머니 옆에 붙어서 꽃장식 하는 일을 배워가며 봉투 바구니를 전담으로 맡아서 팔았고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자기가 일주일간 여행을 떠나니 시아버지 밥을 좀 챙겨주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녁 시간마다 시댁에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가서 셋이 밥을 먹는데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가 누구랑 여행을 간 건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큰둥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개모임이라고 들었으니 동네 여편 애들이랑 같이 놀러 간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면서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혀를 끌끌 차시는 겁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허구한 날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동네 여편 애들이랑 노느라 정신이 없다고요. 그래서 밥도 잘 안 차린다고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때까진 뭐 시어머니도 이제 칠순이니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시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손꼽아 기다리던 칠순 잔치를 할 시기가 왔고 본인이 이것저것 알아보시더니 큰 홀에서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이 큰 홀을 다 채울 만큼 시어머니 친구들이 오려나 싶긴 했는데 딱 한 번 여는 잔치라고 강조를 하시니 시어머니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해주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큰 홀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준비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게 자명하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로 했어요. 홀까지 예약을 다 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조용한 곳으로 부르더니 할 말이 있다면서 우물쭈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딱 한 번뿐인 잔치니까 남들보다 몇 배로 화려하게 파티를 열고 싶다고 하시면서 꽃장식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 어머니가 요즘 꽃장식으로 이름을 풀풀 날리고 있으니 자기 면도 세우고 할 겸 친정에서 꽃장식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동안 그렇게 친정을 무시할 때는 언제고 본인이 아쉬우니까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해주고 싶진 않았죠. 아내 친정이 요즘 잡지며 행사며 할 거 없이 꽃장식을 다 한다고 하던데 내 잔치에 꽃장식을 해주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나도 내 친구들한테 떳떳하게 며느리 자랑도 할 수 있고 너도 우리 집안에 보탬이 되는 일이니 기쁠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일이 너무 밀려 있어서 진짜 바쁘게 살고 계셨거든요. 오죽하면 스케줄을 잡으려면 한 달 전에 말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요.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 나이도 지긋하시니 여동생에게 꽃집을 물려주려고 계획 중이셔서 동생까지 가르치느라 하루가 모자라다고 하시는 분이셔요. 그런 어머니께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꽃장식을 해달라고 말을 하기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솔직히 말을 했죠. 우리 어머니 요즘 너무 바쁘셔서 시어머니 잔치에 꽃장식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홀에서 해주는 대로 하자고요. 홀 대여비에 장식비까지 다 포함인데 꽃장식을 따로 한다는 건 너무 큰 사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흘겨보더니 꽃집 장사가 잘 되면 장녀를 물려줘야지 동생한테 주는 게 어디 있냐면서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는 트집을 잡더라고요. 갑자기 꽃장식 이야기를 하다가 왜 동생 이야기까지 나오는지 영문을 모를 일이었죠. 시어머니가 그 말 끝나기 무섭게 자기가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점까지 하나하나 포용하고 있으니 꽃장식을 맡아달라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제가 결국에는 예약 일정을 보고 확인해 보겠다고 하니 시모가 막무가내로 저희 친정으로 전화를 걸어서 꽃장식을 맡아달라고 통보를 했더라고요. 우리 엄마께서는 혹여라도 제가 시집살이를 더 당할까 걱정이 되어서 거절도 못하시고 받아들이셨고요. 저희 엄마께서는 쉬지도 못하시고 시어머니 칠순잔치 전날에 꽃시장에 가서 꽃을 일일이 확인 구매하시고 새벽까지 홀을 잔뜩 화려하게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칠순잔치 당일날 꽃장식을 보더니 너무너무 화려하다면서 마음에 든다고 전에 없던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칠순잔치로 들떠있는 데다가 꽃장식까지 마음에 드니 시어머니 기분이 하늘을 찌를 듯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제 동생이 그 분위기에서 꽃이 많이 들어가서 화려하게 장식이 된 것이라며 돈이 많이 나왔다는 말을 슬쩍 흘렸어요. 꽃장식 값이 부르는 게 값이긴 하지만 사돈 어른이니까 저희가 싸게 드리도록 할게요. 100만 원이면 저희 진짜 꽃 대부분도 다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 장식을 하려면 적어도 300에서 500 정도는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도 사돈 어른 잔치시니까. 지금 나한테 돈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돈 처녀? 아니, 당연히 공짜로 해줘야지. 무슨 이런 걸 돈을 받아? 어머, 사돈 어른. 저희는 꽃을 땅에 심어서 뽑아 쓰는 줄 아시나 봐요. 이런 일일수록 더 잘 챙겨주셔야죠. 아휴, 이게 말로만 듣던 거지근성인지 뭔지 그거지? 이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우리 아들 살 집도 마련해 준 거예요? 진짜 격 떨어져서 원. 쏠 때는 쏠 줄도 알아야지. 한 푼 두 푼 모아서 어디다가 쓸 건데? 누가 100만 원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쓸 때 쓸 줄 아셔야죠. 저희 노동력만 따져도 100만 원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어요. 됐고. 돈 못 줘 나는. 내 잔칫날 당연히 사돈댁이 선물로 먼저 해준다고 했어야지.
아니, 내가 부탁한 것도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근데 돈까지 내라고? 아주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본데. 내가 누구 시어머니인 줄 몰라서 그래? 이거 상도덕이 있어야지.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면서 죽어도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들었어요. 저는 이 소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듣던 저희 어머니와 동생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여동생이 나서서 시어머니랑 싸우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또 여동생의 인성을 운운하면서 못 배우고 자란 티가 난다고 무시를 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한마디 해야 하나 싶었을 때 저희 엄마께서 정중하게 시어머니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이 꽃바구니는 제가 따로 준비한 선물이었고요. 홀에 장식한 꽃장식 값은 저희의 노동력 값이라도 받아야겠습니다, 사부인. 지금 겨우 이 땅 꽃바구니 하나 주고선 100만 원을 받아가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양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없는 집안 애들이랑은 연을 맺으면 안 되는 건데. 아휴, 면 떨어지게 내 생일 잔칫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께서 만들어간 꽃장식을 발로 들여밟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꽃이 시어머니 발에 짓이겨지는 걸 보고 여동생도 어머니도 경악을 금치 못하셨거든요.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서둘러 시어머니 발을 붙잡고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당당하게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경고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가져와도 모자랄 판에 이 땅 꽃 선물 누가 좋아한다고 이런 선물을 보내? 에휴, 다 갖다 버려. 그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꽃을 발로 밟는데 정말 맘 같아서는 그 발목을 대강 분질러 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일어났어요. 저희 엄마께서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씩씩거리는 여동생의 팔을 붙잡고 시어머니를 피해 다른 자리로 옮기신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런 집구석으로 시집을 오지만 않았어도 저희 친정 식구들이 이런 수모를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뒤를 돌아 다른 자리로 옮기자 의기양양해진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식구들을 뒤쫓아가며 끝까지 뒤통수에 대고 모진 말을 뱉었습니다. 없는 집안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기집애 데려다가 며느리 삼아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꽃장식 100만 원이 어쩌고 저쩌?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줄 텐데 다음부터는 조심 좀 하세요. 어머님, 그게 지금 하루 종일 꽃시장을 돌면서 꽃 사다가 화려하게 장식까지 해주신 저희 엄마한테 할 말씀이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괜찮다. 알겠습니다, 사부인. 제가 이 꽃장식은 선물로 준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저는 저희 엄마께서 왜 자꾸 약자의 모습을 자초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이게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인가 싶어서 참 속이 상했어요. 정말 제가 죄인이죠. 저를 평생 돌봐주신 엄마께 이런 소리나 듣게 만들고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딸임은 틀림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엄마께서 따로 선물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니 어깨에 힘을 주면서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돌아가더라고요. 엄마와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었지만 저에게 손짓을 하시면서 며느리가 되어서 자꾸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고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동생은 저에게 엄마를 본인이 챙길 테니 일단 시작할 것 같으니까 가보라고 했고요. 저랑 남편은 죄인이 된 것 마냥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한껏 빛나는 드레스를 차려입고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시아버지 옆에서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즐길 일만 남았겠다 이거죠. 칠순잔치가 시작이 되고 저랑 남편이 뾰루퉁한 얼굴로 앉아있고
옆 테이블에서는 열이 뻗친 건지 씩씩거리는 여동생과 태연하게 앉아있는 엄마가 보였어요. 정말 저희 엄마도 대단하신 게 그런 수모를 겪었음에도 어찌 저리 태연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저도 이런 일에 있어서 태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바보 같아 보였죠. 사회자가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칠순잔치가 시작이 되었고 시어머니가 돈도 많이 쏟아부은 건지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까지 나와서 연주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부잣집 고상한 사모님 흉내를 내는 시어머니에게 딱 어울리는 사치스러운 칠순잔치였어요.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가는 와중에 시어머니 친구들과 친척들이 준비한 선물들을 열어보는 행사 시간이 다가왔고 저희 엄마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에게 자박자박 다가가서 어디서 준비해온지 모를 헬륨 풍선이 달린 꽃바구니 하나를 시어머니의 앞에 두시더니 생긋 웃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얼떨떨해 하면서도 그 꽃바구니를 받았고 모인 사람들 모두 화려한 꽃바구니를 보면서 예쁘다고 연신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칭찬을 하자 기분이 좋아진 시어머니는 헬륨 풍선이 묶여있는 리본을 풀렀습니다. 저희 친정엄마의 대표작인 헬륨 풍선이 올라가며 돈봉투가 줄줄이 나오는 꽃바구니였죠. 우리 시어머니는 본인이 어머니의 꽃장식을 발로 들여밟았다는 것은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처럼 저희 엄마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딸려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했어요. 리본을 풀었으니 돈봉투가 줄줄이 올라와야 하는데 아니, 웬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시어머니가 이게 뭐냐는 듯 사진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표정이 굳어가더니 사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저희 친정엄마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한껏 비웃기 시작하셨어요. 시아버지 또한 사진을 확인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사진을 낚아채자 큰 소리로 당장 내놓으라고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확인하던 시아버지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정말 식장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이 옆에 내가 미쳤나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장내는 소란스러워졌고 의기양양하게 내려오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랑 남편은 단상 위로 올라가 싸우고 있는 시부모를 말리며 사진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가 웬 처음 보는 남자와 손을 잡고 끌어안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몇십 장이나 줄줄이 달려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확인한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꽥 질렀어요. 너도 나도 그 사진을 보겠다고 수근거리면서 앞으로 나왔고 시어머니가 황급히 사진을 걷어가는데 저희 엄마께서 정말 벼르고 있었던 건지 뭔지 가방에서 갑자기 사진을 수백 장 꺼내더니 다들 보라는 식으로 허공이 대고 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단상에서 내려와 저희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사진을 주우면서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께서 너무 해맑게 웃으시면서 네, 미쳤어요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돈 대신에 사진을 넣어둔 게 저희 어머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정말 머리 두피까지 빨갛게 달아올라서 시어머니를 추궁하며 설명하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이 옆에 내가 노망이라도 난 게야? 이 나이에 바람이 말이야 방구야? 지난번에 개모임이니 뭐니 형식이네 집사람이랑 해서 제주도로 여행 갔다는 것도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었어. 형식이네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금시초문이라더라. 이 망할 놈이랑 같이 여행 갔다 온 게야? 그러자 시어머니는 절대 아니라고 손발을 싹싹 빌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호텔을 들락날락하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마침 엄마께서 결혼식 꽃장식 일도 고정으로 다니고 했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 번이나 시어머니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혹시 몰라서 증거로 사진을 찍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꽃장식 값 못 준다고 우리 집안을 거지 근성 있는 집안이라 무시를 해대고 제가 그동안 당했던 시집살이가 있으니
복수를 하고 싶어서 사진을 뽑아와 바꿔치기 한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희 엄마께서는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쫙 펴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딸 힘들게 키웠을지 몰라도 부족함 없이 해주려 늘 애썼습니다. 사부인께서 무시하고 막대해도 되는 그런 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남의 개인사를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다녀도 돼? 어머, 사부인께서도 저희 집안이 가난하네 뭐네 하면서 개인사를 떠벌리고 다니셨잖아요. 사부인께서 먼저 그러시길래 저도 당연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저희 엄마께서 조곤조곤 따지고 드는데 시어머니가 말 한마디 못하고 시아버지 눈치만 보면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더라고요. 칠순잔치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개망신을 당하는 자리가 되었고 시아버지는 열이 받아 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혼하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바람피는 여자가 뭐가 이쁘다고 데리고 살겠냐고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사실 저희 시댁 재산의 99%가 시아버지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시아버지네 집안이 대대손손 땅 부자라서요. 시어머니도 그냥저냥 시집 잘해서 똥똥거리면서 사는 것이었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랑 다를 바 없는 처지였던 거죠. 칠순잔치가 그렇게 흐지부지 끝이 나고 며칠 뒤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랑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걸겠다 했는데 유책 배우자가 시어머니지 않겠어요? 돈 한 푼 못 받고 위자료를 물려주게 생긴 거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그때부터 정에 호소를 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절대로 못 헤어진다고 빌었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요즘 황혼이혼이다 뭐다 다들 많이들 한다는데 바람 피운 인간 뭐가 예쁘다고 데리고 사냐고 꺼지라고 욕까지 하셨답니다. 시어머니가 못 나간다고 버티자 결국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변호사도 이 나이에 소송까지 해가며 이혼하는 부부 오랜만에 본다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저에게까지 찾아와서 시아버지를 좀 설득해달라고 이혼 못한다고 울고불고 비는데 저야 솔직히 시어머니 안 보고 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싫은데요, 어머님. 그러길래 왜 한눈을 파셨어요? 제가 약 올리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후에 눈물만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정말로 무라도 썰어야 한다던 시아버지는 진짜로 이혼을 했고 시아버지는 앞으로 여유 있게 바둑이나 두고 낚시나 다니면서 살 거라고 집도 처분하셨어요. 작은 집으로 전부 옮겨가셨고 시어머니에게는 그래도 살았던 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작은 오피스텔 하나 얻어주셨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땅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혼당하고 불륜남이랑도 헤어지고 생활비 벌기 위해서 건물 청소일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남편에게 돈을 좀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제 눈치를 보는 건지 뭔지 남편도 10만 원 이상은 안 보내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푼돈 취급하더니 지금은 5만 원도 소중하다고 하대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마음만 곱게 썼어도 이럴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잖아요. 결국 노후를 고생하며 보내게 된 우리 시어머니에게 완벽한 복수를 한 것 같아서 요즘은 2다리 쭉 뻗고 잠을 잔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다채로운 사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의 인생이 굴곡 없이 평온하길 바라면서 오늘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